살라말라이쿰 카이로. 오늘은 그 이집트 유학생들의 한국 경험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라 박사의 동영상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간 것이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2008년이었을 거고, 그때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코이카 장학금으로 경희대에서 3개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 귀국하고 나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대학원을 다녀야겠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2011년에 다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석사와 박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대학교에서 입학할 수 있었고, 인문대학의 언어학과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 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안전과 편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잘 되고 있고 버스도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밤 도중까지 이렇게 공부해도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한국 사회가 아주 빠릅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거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은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오늘 많이 이룰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가서 유학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 사회가 빨리 발달하는 거고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짧은 기간에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우. 우리 사라 교수가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갔다 왔다 하면 저 9년이었어요. 9년이고. 9년이요? 처음 오래 계셨던 분이 5년. 5년 계셨군요. 저 2년 반. 전 2년. 2년 넘으신 분이 4분이고,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니엘 씨, 에스라 씨, 암마르 씨 3분 가셨고, 리함 씨도 가봤어요. 림 씨 가봤어요. 얼마나 가봤어요? 5개월. 5개월이요? 어학연수 했었어요. 대구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8분이 한국 일단 갔다 오신 거네요. 민나 선생님, 한국 유학 생활이 어땠어요? 해마다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빨리 문화 익숙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여유 있게 사는 이집트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사회에서 살게 되면은 몸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머리도 빨리 생각해야 되고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친구도 만들고 문화 체험도 해야 되고, 시간 허락되면은 알바까지 하면은 한국 사회를 여러 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사실 한국에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걷지 않고 뛴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민나 씨는 한국에서 석사를 한 거잖아요. 네.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하던가요? 서울대 학생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겨우 졸업할 수 있는. 서울대가 좋긴 한데 다른 대학교도 열심히 해요. 저는 경희대 일반대학원에서 공부했어요.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했어요. 한국어학과에서. 저도 한국 생활이 재밌었어요. 외국 친구들하고 사귀고 한국 전체적으로 여행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한국에 사실 알바가 일반적이잖아요. 뭐 수업이 없으면 가서 알바하고. 안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외국 사람들도 알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분들은 장학금 받고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자비로 한국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알바를 해서 그 수업료나 그 생활비가 가능할 정도인가요? 아니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자비로 갔었는데 알바하고 등록비 낼 수는 없어요. 최소 6개월간 편의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수준이 높은 알바하면은 겨우 등록비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대 서울 모습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서 처음에 갔을 때 좀 뭐 충격이나 이런 게 있던가요? 이게 초록색이 많아요. 맞아요. 초록산. 이렇게 나무 산이 너무 많아서 여기 이집트에 있는 사막이나 돌산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제 국토의 70%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땅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70%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은 또 다 나무로 되어 특히 있어서. 학교들 모든 한국 학교들 산에 있어요. 저희 다음 질문으로 가면 이건 곧 한국으로 갈 우리 안마르 씨를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 한 이집트 커플이 늘고 있다는데 이집트 유학생의 한국 경험 이야기 에스라 씨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마르 씨 잘 들어보세요. 아, 예. 경청하겠습니다. 옛날엔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이상하다고 느꼈고 친구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부럽다. 나도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한국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살고 그리고 지금 연애 중인 커플도 있는데 곧 결혼할 예정. 한국 가서 좋은 추억을 갖고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이 틀려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집트 유학생들이 한국에 갈 건데 한국 가기 전이라든가 미리 알면 좋을 것들 한 번씩 한번. 예. 예. 제가 한국에 단기 연수로 갔다 왔잖아요. 한 3개월인데 한국 지하철의 노선이 복잡한 데다가 한역 안에 한 13, 14호 출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는 정확한 백업 장소를 안 잡으면 못 볼 수도 있어요. 한국은 14번 이렇게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출구가. 그래서 진짜 그 안에서 정확히 번호를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택시 타고 가야 돼요. 맞아요. 그 안에서. 예. 한국 길거리에 쓰레기통 많이 없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과자 같은 거 먹고 버리지는 않고 비닐봉지 같은 거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남의 나라를 깨끗하게 지켜야 하니까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뭐 비닐봉지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용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르게리타 피자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안전한 것은 마르게리타 피자잖아요. 왜냐면 야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봤어요. 마르게리타 시켜놨죠. 근데 먹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 조각이 남았을 때 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마르게리타인데. 우리 이집트에 알고 있는 마르게리타는 아예 예쁘게 안 하죠. 마르게리타 그런 것만 아니고요. 이렇게 그 보통 직원에게 돼지고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햄을 찾는 햄이 거예요. 있어요. 그거 햄이랑 햄이 돼지고기가 같은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잠깐만요. 이림 씨 몰라서 먹는 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몰라서 먹는 건 괜찮아요. 저도 3년간 모르고 햄이 들어가는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오랫동안 몰랐네요, 그죠? 그리고 쓰레기 봉투 얘기를 했었는데 축구 응원을 하든 산에 가서 무슨 파티 중에 하든 항상 끝나고 나서 치우시 자기가 다 치우고 갖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집트 분들이 좀 희한하게 느끼게 우리 종량 봉투라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음식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 한꺼번에 버렸고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갔을 때는 그때도 기숙사였는데 경비 아저씨가 톡톡톡 하고 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쓰레기통 위에 저희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범인이에요. 버리는 순간에 지켰어요. 족발이요? 그거 제가 분리해야 할 그런 거 모르고. 처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때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CCTV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사진을 바로 프린트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큰 경험하셨네요. 주의해야 할 점 하나 더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얘기할 때 막 큰 소리로 웃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해요. 우린 그냥 농담을 이집트 사람들끼리 치는데 이집트 친구들끼리 지하철을 탈 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는 거는 보통이지만 한국에 가면 신뢰하지 않도록 아니 그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알파벳. 술 좀 먹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그 이집트 유학생들의 한국 경험을 좀 들어봤는데요. 아직 뭐 얘기가 많아서 특히 한국에서 좀 신기한 생활 방식들이 있어요. 이집트 분들이 알면 재밌을 조금 색다르고 신기한 그 한국 생활 모습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